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수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그리 썩 좋지가 못합니다. 조금 탁한 소리가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근에 국민 밉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그런 이름풀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남편까지 가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이 54.6%, 그리고 적격이다 이렇게 응답한 대답이 28.8%였습니다. 무려 2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6.6%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르겠다 이 말도 부정적인 그런 의사 표시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정말 보면 자유우파 세력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정부라든지 그리고 여당이라든지 민주당에 언제나 유리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쁘게 이미선에 대해서 나쁘게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정부라든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겸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미선 후보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 소신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념상 자기가 어떤 부분인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재산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 후보자 부부의 합산 재산은 모두 42억 6천만 원,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3%인 35억 원을 무려 주식 투자에 그렇게 몰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억 원 가운데 근 70%인 24억 원이 특정 계열 기업에 정말 그렇게 서로시 투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 기업이 이 후보자 부부가 모두 재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남편도 법관 출신입니다. 2010년까지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금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행동이 요즘 들어서 정말 밉상으로, 국민 밉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 이름이 오모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실명이 다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냥 오모 변호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오모 변호사 최근에 페이스북을 새로 열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명글을, 자기 부인에 대한 해명글을 적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죠. 국회 청문회장에서 자기 부인 이미선 후보가 많이 시다리는 걸 보고 기분은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명글을 쓴다고 쓴 것이 정말 이런 글이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 연봉이 새 전월에서 5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가 좋았다. 그래서 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국민 감정에 기름을 마구마구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35억 원을 모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법관 시절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까? 점심시간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행동해도 되는 것이 바로 법관입니까? 정말 한심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기 부인 이미선 후보자에게 좀 법률적으로 많이 따지고 드는 야당 의원 주광덕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주광덕 의원에게 자신과 같이 맞짱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금방진 소리입니까? 국회의원, 특히 청문위원은 바로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후보자 남편일 따름이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맞짱 토론을 벌이자. 이게 얼마나 건방스럽고 정말 도도한 그런 말입니까? 그것도 TV 토론으로 맞짱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TV 방송사에서 이런 맞짱 토론을 주관하는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건방스럽고 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명글을 적기 위해서 처음 페이스북 계정을 했는데 단 4분도 채 되지 않았어. 청와대 모처에서 이것을 퍼나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퍼나기로 해서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도 그렇게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보면 청와대와 미리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번 이미선 후보자 문제는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형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남편 오모 변호사에게 시켜서 한 일이고 그리고 이 글을 민정수석인 조국이 또 퍼날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도하고 오만하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짜고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이 오모 변호사가 자기 주장을 말할 때 라디오 방송국 여러 군데서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출연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방송국이 함부로 아무나 출연을 시키고 또 연기를 시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과연 어느 입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선 후보자 이 채택 문제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에 법무비서관 문제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지칭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오만과 독선의 정부다 이렇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바로 특정 업체 이런 재판에 관여된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이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법관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법관 선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것은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4월 15일 이 두 사람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걸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여러 가지 자금, 주식 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밝혀달라. 그럼 금융위원회에서도 또 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런 강한 대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든지 정부 여당에서는 강행할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 내, 민주당 내 여러 국회의원들이 야,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볼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다가 내린 걸까요? 그리고 한참 정의당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데스노트, 죽음의 노트라고 하면서 공박을 하던 정의당에서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지구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이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여영국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겼습니다. 504표 차이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마움인가요? 고마움의 표시인가요?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또 한참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제 또 쑥 빵구 새듯이 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근데 전체적으로 또 평화민주당에서는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너무 도도하고 그리고 오만과 독선에 의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거의 상당수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선 후보를 만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항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앞전에 두 헌법재판관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시켰습니다. 이석태 등등을 임명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헌법재판관에 자기 사람을 계속해서 심으려 하는 걸까요? 우리는 2017년 3월 달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탄핵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혹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예 눈을 감고 앞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편을, 자기 쪽 사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독단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저하고는 아무런 저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아주 갸날프게 생겼고 그리고 조근조근 가정주부다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법대, 지방대 법대를 나왔고 또 강원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서 그렇게 큰, 그렇지만 좌파 경향이 있는 그런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등의 이 분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양심,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국민의
의식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는 이미선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남편 오모 변호사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굉장히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탈락이 되고 지금은 또 기소 상태가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좀 아깝고 그리고 마음이 쓰리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굉장히 다리를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산 저로서도 권유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 관련해서 남편 그리고 여야 간에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